이번 겨울 폭풍의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 버팔로 일대의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끊겨 정상적인 생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아내의 차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fullerton에서는 10대와 성관계를 맺으려 유인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월 안에 모두 수령할 전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뉴욕주 북서부를 강타한 눈폭풍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팔로와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이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 마크 플론카즈는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버팔로시에서 29명, 교회에서 7명이 사망했고 위치가 불명인 희생자도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시 대변인은 멈춘 차 안이나 보행로 위, 길 모퉁이 근처 등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으며 일부는 눈더미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수만 따져도 이전까지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 사례였던 1997년 눈보라 사태 때 29명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이리 카운티 당국은 23일 오전 7시부로 여행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교통이 통제된 건 눈보라가 이미 시작된 23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플론카제 행정관은 23일 아침까지는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고 밤샘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차로 퇴근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 시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우리는 매일 아침 선출된 관료들이 전화를 하는데 버팔로 시장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버팔로시가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플론카제 행정관의 비판을 부인했고 플론카제 행정관과의 불화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책임론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관계자들은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버팔로시에서는 약탈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팔로 경찰 측은 현재까지 9명의 약탈 행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파가 들이닥친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끊겨 정상적인 생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쯤 정상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트럭과 승용차에 생수를 실어 담는 시민들. 생수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이곳은 엘라베마주 론데스 카운티에 자리한 하이엠빌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한파로 물을 공급하는 하수도관이 파열돼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식수와 같은 기초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라베마주와 인접한 조지아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지아주 북부에 자리한 버트 카운티의 물 공급도 완전히 끊겼는데 이 역시 한파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Been pretty bad. Couldn't get a shower because the water was just dripping out. We knew this was coming, but we didn't expect for it to be this bad to hit us like this, especially down here in a small town. But it did. 버츠 카운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구에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라베마 왼편에 자리한 미시시피주도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열된 상하수도 수리에 전념하고 있지만 영하의 날씨가 풀릴 때까지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인 미시시피주 잭슨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한파로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노스얼리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8시 13분 하트와 풀턴 애비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구 3명이 사건 현장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이 다가와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명 모두 총에 맞았고 1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1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검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것으로 파악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3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아내를 차로 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어린 3 자녀를 태운 남성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던 아내를 향해 정면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지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범행자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끔찍한 사건일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잔혹하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36세 남성 스티븐 지랄도는 살인미수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퀸즈 지방검사실이 낸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7일 화요일 오전 5시 20분경 퀸즈 파슨스 볼러바드와 샌폴드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자기 소유의 흰색 포드 SUV 차량에 올라타 플러싱에 위치한 집으로 걸어오고 있던 아내를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6살, 9살, 11살 난 3아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량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목격한 용의자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차라고 고함을 지른 뒤 곧바로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아들의 모친이자 범행자의 아내였던 41세 여성 소피아가 정면으로 차에 치였으며 사고 직후 차는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기어나온 용의자는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아내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3아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심각한 신경손상, 다리 골절뿐 아니라 간이 손상되는 자상을 입으며 위중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3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퀸즈 자메이카에 거주 중인 스티븐 지랄도는 조사 결과 MTA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MTA는 그에 대해 무급 정직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퀸즈 지방검사실은 그의 유죄 판결은 확실하며 최대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플러튼에서 10대와 성관계를 맺으려 유인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플러튼 경찰은 지난 26일 월요일 오후 5시쯤 블루커스트와 오렌지소프 인근에 있는 한인 식당이 많은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성행위를 위해 14살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출동 당시 증거 부족으로 용의자를 구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증거물을 충분히 모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용의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는 57살 존 그레드니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혐의와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을 보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는 1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의 한 상점에 6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택가에는 3인조 집털이범이 연이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마리아나 판매업소의 담을 넘는 2명의 절도범들. 이어 공구로 뒷문을 열고 곧바로 안으로 침입합니다. 잠시 후 차량 2대가 나타났고 절도범들의 숫자는 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안에서 마리아나를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아 들고 나오고 일부는 담 너머에서 이를 받아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이 훔친 물건을 싣고 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They seem organized though, like they've done this before. 이번 절도 행각으로 업소는 최소 50만 달러어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된 2명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센타에나 지역의 한 주택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는 3명의 남성이 보입니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된 집의 옆문을 통해 침입을 시도하다 알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일주일 전 또 다른 집에 침입한 절도범들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뒷마당에 설치돼 있던 CCTV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한 명의 얼굴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센타에나와 애나하임, 가든그로브 일대를 돌며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3인조 용의자들과 함께 이들이 타고 다니는 빨간색 도요타 캠리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26분쯤 윌셔와 웨스턴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보행자는 30대 히스패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웨스턴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뺑소니 차량이 윌셔 블루바드 인근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용의 차량을 추적 중으로 오전 4시까지 한 블럭을 전면 통제하고 뺑소니 사고 정황을 파악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알고 있거나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도로 위 방음 터널로 번지며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도 과천 구간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를 뒤덮은 새빨간 불길.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그왕 나들목 부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고 이후 불이 주변 방음터널로 순식간에 옮겨 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 방음터널 내부에 있던 넉 대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에는 6명으로 하는데 그게 소실되다 보니까 인원이 중복 보고가 되는데 최종으로 5명이 맞습니다. 또 3명이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비 9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소방 헬기까지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 등의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월 안에 모두 수령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은 약 300만 명으로 2023년 1월 14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국은 현재까지 수혜 대상자 700만 명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했고 350만 명에겐 데비카드로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예산은 95억 달러로 이 중 57억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지원금은 납세자의 연소득, 부양자 여부에 따라 최소 200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부부 납세자는 700달러, 부부와 자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경우 1,0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이고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달러에서 750달러가 지급됩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가족은 200에서 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가 30년간 이민자 출신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개량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혁신의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은 전체 특허의 약 23%를 직접 만들었고 미국 태생 혁신가들의 연구 결과에 간접적으로 공헌한 비율은 13%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혁신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지식과 배경이 결합해 혁신을 한계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기초 영양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기려는 가정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물과 식물 영양소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미량 영양소에 속합니다. 신진대사가 불편하고 살이 찌는 것은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체내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쉽게 섭취가 가능한 비타민과 달리 미네랄 섭취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네랄 함량이 부족한 물을 마시는 경우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미네랄 부족 현상을 겪을 경우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네랄은 영양제 등 건강식품 그리고 물을 통해 보충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가정들이 일상에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로 평가받아온 축구 왕제 펠레가 암투병 끝에 향년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3차례나 우승으로 이끈 축구의 전설 펠레가 현지 시각 29일 82살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습니다. 펠레에 따른 SNS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올리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펠레의 SNS에도 고인이 생전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라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 종양 제거 수술과 함께 화학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펠레는 지난달 심부전증 등으로 상태가 나빠지면서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 재입원해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21일 펠레의 암이 더 진행돼 심장과 신장에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렸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 펠레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0년 브라질 상파울루 빈민가에서 태어난 펠레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만 17살의 나이로 출전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안기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1962년과 1970년 두 차례 더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펠레는 1971년 브라질 대표팀에서 은퇴한 뒤 북미 사커리그에서 1977년까지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Gift. This was a gift from God. And I try to be in my best. I got to respect people. You know, the most important, respect people. 펠레는 은퇴 후 축구 해설가와 친선 대사 등으로 활동하다 1995년 브라질 체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펠레는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없었지만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2000년 피파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 정부가 일단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판매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사들인 차량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렌터카 또는 리스 등 상업적 목적의 판매는 생산 국적과 관련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본 겁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주요 요청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현대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에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IRA 문제는 제가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은 당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역시 미국 등에서 채굴과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대 규정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미 상원 조 맨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역시 해당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만큼 최종 조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 시행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추가 지침 공개에 따라 현대차는 일단 판매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